한밤중 녹슨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민호야, 문 좀. 윤매화의 떨리는 목소리는 축축한 게사육장 우리 사이로 삼켜졌습니다. 72살의 그녀 피부에 앙상한 철창 그림자가 드리웠고 바깥에서는 박서진의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살 텐데 지금 조금 빨라도 달라질 거 없어요. 그때 가장 믿었던 손자 도민의 침묵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육장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여름 한낮의 컨테이너 안은 찜통과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철창들 사이에서 개들이 헐떡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물그릇은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고 사료도 제대로 주지 않은 듯 말라비틀어진 개들이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매화는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농담은 그만하고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환풍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는 더욱 탁해져만 갔습니다. 미나, 미니야. 매화가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함께 왔는데 어디 간 것일까요? 10살 아이가 혼자 어디로 갔을 리 없었습니다. 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이런 곳으로 데려온 것도 갑자기 문이 잠긴 것도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화의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72살의 노인이 이런 환경을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고온과 습기 그리고 악취로 인해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미나, 미니야. 매화가 희망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철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민이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걸쇠를 열지 않았습니다. 미나, 할머니야. 문 열어줘. 매화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제서야 도민이 떨리는 손으로 철문의 걸쇠를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매화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표정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나, 매화가 손자를 부르려 했을 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기 같은 걱정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문이 고장 났나 봐요. 천연덕스럽게 변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매화는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그 끔찍한 곳으로 데려간 것도, 문을 잠근 것도, 그리고 도민을 이용한 것도 모두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매화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윤매화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견뎌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매화는 그 충격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아들 도연은 48살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점을 운영하며 소형 배달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매화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박서진은 39살로 가게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명절 준비도 함께하고 생신 때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매화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복받은 시어머니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진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만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매화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손자 도미는 매화의 하루에 햇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10살의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숙제도 할머니 옆에서 했고 잠들기 전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화에게는 도민이 있어서 남편을 잃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도민의 말에 매화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민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물어봐도 괜찮아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매화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게 사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펫샵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도 컸습니다. 도연은 밤늦게까지 일하며 배달 서비스를 늘렸지만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각종 세금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도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매화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지만 시장 일로 번 돈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낯선 남자와 가게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사육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까지 매화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게에 자주 나타나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방춘배라는 5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납품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지 않았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정상적인 업체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방춘배는 주로 서진과만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 배달을 나간 사이에 나타나서 서진과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비밀스러웠습니다. 가끔 매화가 다가가면 급히 화제를 바꿨습니다. 사료 가격이 올랐네요. 요즘 장사가 어떠세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매화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 일부를 들었습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방춘배가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진은 정말 안전한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매화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매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보험은 완료됐어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면 억 단위가 들어오죠? 서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매화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리바이는 가게로 하고 시간은 오후가 좋겠네. 방춘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진이 네, 알겠어요. 그때까지 준비 다 해놓을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매화는 급히 부엌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험과 사고, 그리고 억 단위 돈.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이 평소와 달리 매화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납품업체 창고 정리하러 가는데 함께 가시죠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반려동물 사료 창고라고 답했습니다. 매화는 의심스러웠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과 함께 외출을 제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계 개선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탔습니다. 도민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서진이 공부해야 한다며 집에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차는 시내에서 점점 멀어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지나 더욱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주변은 황량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듬성듬성 놓인 곳이었습니다. 매화가 어디까지 가는 거니? 라고 물었지만 서진은 금방 도착해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애견 사료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바래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도 심했습니다. 매화는 이곳이 정상적인 사료 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 봐주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사료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오랫동안 장사하셔서 좋고 나쁜 거 잘 아시잖아요. 이상한 요청이었습니다. 사료 상태를 왜 자신이 확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매화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료가 아니라 개들이 있었습니다. 좁은 철창 안에 갇힌 개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불법 개사육장이었습니다. 매화가 놀라서 뒤돌아보려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완전히 갇힌 것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열기는 숨을 막혔습니다. 한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살이 철제 건물을 달구어 내부는 찜통과 같았습니다. 좁은 철창들 사이에서 개들이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물그릇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매화는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문이 안 열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풍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는 더욱 탁해져만 갔습니다. 매화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72살의 노인이 이런 환경을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철문을 더 세게 두드려 봤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온몸으로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단단히 잠가놓은 것 같았습니다. 도와줘요. 사람 살려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이곳은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개들도 매화의 비명에 반응했습니다. 더 크게 지저댔습니다. 어떤 개는 철창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곳의 개들도 매화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모두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매화는 개들의 눈빛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화의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고온과 습기, 그리고 악취로 인해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매화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미나, 미니야. 매화가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함께 왔는데 어디 간 것일까요? 혹시 도민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서진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간 것일까요? 매화는 손자가 걱정되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미나, 여기야. 매화가 희망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철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민이었습니다. 손자가 드디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민은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뛰어와서 할머니를 안아줬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나 할머니야. 문 열어줘. 매화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도민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매화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도민이 떨리는 손으로 철문의 걸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동작이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매화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표정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나, 고마워. 매화가 손자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기 같은 걱정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문이 고장 났나 봐요.
천연덕스럽게 변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문이 고장났다고요? 매화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걸쇠가 낡아서 그런가 봐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매화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서진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도, 문을 잠근 것도 모두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서진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매화는 오늘 일을 되새기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개사육장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의 차가운 미소, 도민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철문이 잠기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매화가 말하자 도민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렸을 텐데 오늘은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나, 왜 안 자고 있니? 매화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도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아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밀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매화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매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이 10살 아이에게 무엇을 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도민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5억 원짜리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빚이 많이 있대요. 3억 원이나. 그래서 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미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를 사육장 사고로 보내면 아무도 의심 안 한다고.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매화는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을 타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방 아저씨가 도와준대요. 개사육장은 사고가 많이 난대요. 노인들이 갇혀서 죽어도 그냥 사고로 처리된다고. 방춘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료 납품업자가 아니라 이런 끔찍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화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문을 늦게 연 거니? 매화가 물었습니다. 도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못 참겠어서 문을 열었어요. 10살짜리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엄마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매화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나, 내 잘못이 아니야. 잘했어.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화낼 거예요. 계획이 망쳤다고.
도민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가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를 이런 끔찍한 일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미나, 엄마가 또 다른 말은 안 했니? 매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류철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모든 계획이 적혀 있다고. 아빠 책상 서랍 맨 아래칸에 숨겨뒀대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니? 매화가 격려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간대요. 치매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서진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매화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던 것입니다. 매화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도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을 타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10살 손자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나, 아무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매화가 당부했습니다. 도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과 도연이 가게로 나간 사이 매화는 도민과 함께 서류철을 찾았습니다. 도연의 책상은 거실 한편에 있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칸을 열어보니 검은색 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생명보험 가입서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윤매화, 수익자는 박서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정확히 5억 원이었습니다. 가입일자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 사고 계획서라고 제목이 붙은 수기 메모였습니다. 서진의 필체로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사육장 사고로 위장, 방춘배 협조 확보, 도민 이용하여 알리바이 확보, 치매 진단으로 증언 능력 무력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한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은행 독촉장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가게 운영자금 대출 3억 원이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자만 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화는 가게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서진이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챙기려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방춘배와의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사고 위장 대행료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사육장은 그의 소유였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도민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매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족 내부의 일이라 복잡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미나, 이거 복사해야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니? 매화가 물었습니다. 도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문구점에 가서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제자리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서진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사본은 매화가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오후에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갈 시간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치매 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매화는 거부했습니다. 난 멀쩡해. 병원 갈 필요 없어. 하지만 서진은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봐보시는 게 좋아요. 내일 모레가 아버지 제사인데 그 다음에 가면 안 되나? 매화가 물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서진은 계속 재촉했습니다. 매화는 서진이 제사 전에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매화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제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제사가 더 중요해. 매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서진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또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매화는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내일 모레 제사 끝나고 바로 실행하죠. 치매 진단서만 받아두면 끝이에요. 방춘배와의 통화인 것 같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확실히 할게요. 실수 없이. 서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매화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사 다음 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며느리가 배신한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순수한 손자를 이런 일에 끌어들인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민이 다시 할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화는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매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었습니다. 복사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보험가입서, 살인계획서, 은행 독촉장, 방춘배와의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가족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의 시댁 형제들과 그 자녀들이 왔습니다. 총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지만 오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곧 이 화목한 분위기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이들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매화를 보며 미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아는 매화에게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사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화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사 의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친척들은 도민이 많이 컸다며 칭찬했고 서진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가족 모임의 모습이었습니다. 매화만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모두 주목해 주세요. 매화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게 있어서요. 서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스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매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친척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진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보험 가입서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서진이에요. 보험금은 5억 원이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계획이었어요. 매화가 살인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계사육장에서 나를 사고로 죽이려던 계획이 다 적혀 있어요.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둘러봤습니다. 서진의 필체로 자세하게 적힌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진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오해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친척들이 서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뭔 소리야? 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전날 계사육장에서 나를 가뒀던 것도 연습이었어요. 매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민이가 다 봤어요. 모든 시선이 도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나, 할머니 말이 맞니?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도민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습니다. 매화는 은행 독촉장도 보여줬습니다. 가게 빚이 3억 원이나 됩니다. 서진이는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를 챙기려 했어요. 친척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거야? 이런 미친.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매화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사육장 CCTV를 보면 알겠네요. 우리 문 누가 잠갔는지 확인해 봅시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봅시다. 매화가 제안했습니다. 친척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겠어. 서진은 반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봐야죠. 진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친척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사육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몇 대 나눠 타고 외곽으로 갔습니다. 매화는 도민과 함께 탔습니다. 아이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나,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매화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민은 작은 목소리로 내라고 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사육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춘배는 없었지만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매화가 상황을 설명하자 관리인은 CCTV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전날 오후 영상을 봐주세요. 매화가 부탁했습니다. 관리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관리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매화와 서진이 개사육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매화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이 매화를 우리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화가 안으로 들어가자 서진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걸쇠를 내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감금이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친척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말로 가뒀네. 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도민이 나타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망설이다가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민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 친척이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 다른 친척들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서진은 구석으로 밀려나며 계속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영상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서진아, 정말이야? 정말 어머니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살려면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살려면 시어머니를 죽여야 한다고? 한 친척이 분노했습니다. 너 미쳤어? 서진이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3억 원 빚에 시달려 본 적 있어? 매달 이자만 2천만 원이야. 가게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도민이 학원비조차 아까워하시는데 시어머니에 대한 서진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럼 나한테 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서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매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말이야. 개발구역에 포함돼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지? 서진이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여러 건은 된다고. 매화는 놀랐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며느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만 아껴두고 우리는 빚의 허덕이라고 하시겠죠. 친척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돈 달라고 하지 왜 죽이려 해? 서진이 절규했습니다. 늙은이 하나 대신 우리 가족이 살자는 거였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더욱 역겨웠습니다. 도민이 엄마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인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살 아이조차 엄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순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한 친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발악했습니다. 안 돼. 신고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미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덮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서진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서진이 구속된 며칠 후 매화는 아들과 손자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도연은 아내 없이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화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아, 빚은 내가 갚을게. 매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매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말한 게 맞아. 아버지가 남긴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 10억 원도 넘는다고 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요? 도민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부동산 업체에서 확인했어. 개발구역에 포함돼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더라. 도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빚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래. 서진이가 나한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매화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될 필요는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매화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가게 빚 3억 원은 내가 다 갚을게. 그리고 미니 교육비로 2억 원을 따로 적립해 둘 거야. 도민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매화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공부 걱정 없이 잘할 수 있게 해줄게. 나머지 돈은 현이가 가게를 다시 일으키는 데 쓰면 돼. 매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며칠 후 땅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정말로 12억 원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화는 약속대로 가게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교육비를 적립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도연은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민은 할머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매화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에 감동했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스럽게 다짐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고마워, 미나. 할머니가 너를 믿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행복한 반려동물이라는 새 간판이 달렸고 매장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빚이 없어지니 마음의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매화도 가끔 가게를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서진의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미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매화는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서진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니? 매화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민희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매화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매화는 도민과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가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습니다. 넓어진 매장에는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온라인 쇼핑몰도 오픈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빚의 압박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손님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사장님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매화는 가끔 가게에 나가서 도연을 도왔습니다. 오랫동안 시장 일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님 응대와 물건 정리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손님들은 할머니가 계시니까 더 믿음직하다며 좋아했습니다. 도미는 새 학기부터 피아노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비 걱정이 없어지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엄마 없이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매화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받고 도연과 도미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서진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도민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발표를 정말 잘했다고. 매화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미니가 최고지. 도연도 아빠도 자랑스러워라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대화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매화는 도민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나, 할머니가 배운 게 있어. 도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은 숨을 수도 있지만 양심은 숨을 수 없다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매화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돈은 잠깐 숨겨둘 수 있지만 나쁜 마음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 엄마처럼요? 도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5억 원을 꿈꾸다가 10억 원과 가족을 잃었지. 서진의 욕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고. 할머니, 저는 절대 그런 나쁜 일 안 할 거예요. 도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매화는 손자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오히려 아이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미니를 믿어. 우리 미니는 착한 아이니까. 가끔 매화는 서진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완전히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엄마였고 한때는 좋은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녁이면 매화와 도민은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를 모실게요. 도민이 말했습니다. 매화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미나. 하지만 내 꿈을 먼저 이루렴.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다가 매화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묶이는 거야. 도연과 도민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이면 충분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면 돼. 그 말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개사육장의 뜨거운 어둠을 지나 이제 세 사람의 식탁에는 따뜻한 국물이 돌아왔습니다. 매화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매화가 말했습니다. 도연과 도민은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매화는 도민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햇살이다. 도민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햇살이 되어드릴게요. 그 순간 방 안에는 정말로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아끼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제시도